되고요. 인피니티를 검색하면 처음 나오는 게 아마 그 어벤져스의 인피니티 워에 나오는 건틀릿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제 여자 여학생이었는데 굉장히 실망을 했죠. 그래서 이제 한 말이 뭐였냐면, 그 니네 오빠가 이게 찡기버스라는 사이트가 굉장히 글로벌한 사이트이기 때문에 웬만큼 유명하지 않으면 안 나온다. 그렇기 때문에 네가 만약에 니네가 좋아하는 인피니티가 오빠들이라면 좀 더 포교 활동이라고 해야 될까요? 좀 더 많이 알리는데 홍보에 신경 써라라고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자, 그러면 이번에는 다 같이 한번 저랑 실습할 내용을 가지고서 한번 검색을 같이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아까는 그냥 봤었는데요. 자, 이번에는 식기버스에서 같이 한번 검색을 해보겠습니다. 검색을 하는데 이제 뭘로 검색을 할 거냐면요. 자, 여기에 검색창에 링이라고 검색을 할 겁니다. 링. 자, 링이라고 검색을 하겠습니다. 자, 링으로 검색하면 여러 가지가 나옵니다. 자, 오늘은 항상 제가 하는 수업에서는 첫 번째로 항상 토끼 반지, 고양이 반지죠. 고양이 반지나 미키마우스 반지를 많이 뽑습니다. 이게 왜 그러냐면, 장비마다 틀리긴 한데, 우리가 이제 사용하려고 하는 장비는 지금, 저는 이제 신도리코를 쓰기 때문에, 신도리코 장비들은 웬만하면 잘 나와요. 그런데 조립형이거나, 바닥에, 베드의 수평이 맞지 않으면, 이제 출력이 이제 바닥에 붙어야 되는데 이게 좀 떨어져 있거나 하면 출력이 제대로 되지가 않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번 그 상태를 지금 내가 쓰고 있는 장비의 상태를 알기 위해서 한번 출력을 한번 더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일단 저는 지금 여기 보이시는 이제 미키마우스 반지를 하겠습니다. 선택을 하면 자, 들어가지는데요. 자, 볼까요? 기억하셔야 될 게 있습니다. 자, 여기 보면 다운로드 올 파일이라고 나와요. 다운로드 올 파일. 다운로드 올 파일은 이 게시물을 만든 사람이 올린 모든 데이터를 다 받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은 뭐 필요 없는 데이터도 받을 수도 있어요. 특히나 지금같이 미키마우스 반지 같은 경우에는 한 파일이 굉장히 많은데 그 중에서 이제 그 반지의 크기만 차이가 나요. 손가락 굵기 차이만 나고 나머지 다 동일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단 제가 먼저 그래서 이제 다운로드 올 파일을 사실은 하진 않고요. 보통 이제 여기 띵파이즈라고 되어 있죠. 띵파이즈라고 하는 애들을 이제 가장 많이 씁니다. 자, 띵파이즈를 한번 클릭해 볼까요? 자, 띵파이즈를 클릭하면 지금 보시는 것처럼 화면에 보시는 것처럼 굉장히 파일들이 많이 나오죠. 파일들이 많이 나옵니다. 저는 그 중에서 항상 좀 기본이 되는 게 한 7.5, 7 정도 돼요. 얘를 클릭하면 자동으로 다운로드 폴더에 저장이 됩니다. 자, 저장이 다 되고 나면 보통 우리가 윈도우 10을 쓰게 되면 여기 화면 아래에 있는 거죠. 화면 아래에 있는 얘를 클릭해요. 얘를 클릭하면 어떤 문제가 발생하냐면 윈도우 10부터는 3D 모델링, 즉 3D 프린팅을 지원하기 때문에 자체적으로 기본적으로 설치되어 있는 프로그램으로 연결이 되어 버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클릭하진 않고요. 자, 어떻게 하느냐? 지금부터 우리가 해야 될 3D 웍스 데스크탑이라고 하는 신도리코 3D 프린터죠. 전용 프로그램을 실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항상 뭐 버전이 있는데 설치할까요? 하면 하시면은 이제 느려요. 느리기 때문에 항상 저 바로 하지 않고 아니오를 하고 사이트에 접속해서 바로 하는 경우를 많이 권합니다. 자, 지금은 아마 저는 이제 계속 사용을 했기 때문에 고급 모드인데요. 아마 처음 사용하시는 분들은 아마 간편 모드로 되어 있을 겁니다. 자, 간편 모드도 사실 구분이 안 가죠. 별로 차이가 없어요. 자, 제가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뭐부터 해야 되죠? 처음에 실행했으면 첫 번째로 설정에 들어가서 프린터 설정입니다. 자, 설정에 들어가서 프린터 설정을 클릭해서 이제 DP200인지 아니면 뭐 이제 뭐 1X인지 아니면 101인지를 먼저 선택을 하셔야 됩니다. 일단 기본적으로 제가 DP200을 쓰기 때문에 전부 다 DP200으로 하겠습니다. 나머지는 거의 신경 안 쓰셔도 돼요. 이렇게 하고서 적용하고서 저는 여기 지금 잘못된 글자가 있었기 때문에 적용하고 확인하시면 돼요. 그러면 뭐 차이가 없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파일을 불러들여와야 돼요. 파일을 불러들이는데 어떻게 하느냐? 예, 화면 여기 왼쪽에 보시면 예, 로드라고 있습니다. 로드를 클릭해서 예, 다운로드 폴더에 아이고 제가 잘못 눌렀네요. 자, 로드에 다운로드 폴더죠. 다운로드 폴더에 가면 예, 예, 마우스링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마우스링을 딱 부르면은 이제 이렇게 나와요. 자, 이렇게 첫 화면인데요. 자, 이 상태에서 마우스를 어떻게 할까요? 자, 화면을 확대하고 싶으면 예, 마우스에 있는 지금 보시면 여기 마우스 가운데 있죠. 휠을 밀고 당기면 돼요. 그러면 화면이 줄었다 늘었다 하는데 근데 내가 원하는 곳에 있지 않아요. 어떻게 돼? 숨어버렸죠. 그래서 내가 원하는 것만 지금 반지만 내가 좀 크게 만들어서 보고 싶다고 하면 어떻게 되냐? 예, 지금 반지 위에 마우스 웹포인터죠. 마우스 포인터를 올리고서 휠을 밀고 당기는 게 아니라 딸깍하고 한번 눌러보세요. 그러면 지금 보시는 것처럼 내가 선택한 애만 최대한 크게 보여줍니다. 그리고 마우스의 오른쪽 버튼이죠. 오른쪽 버튼을 클릭한 상태에서 돌리면 예, 화면을 이렇게 돌려볼 수가 있습니다. 자, 우리가 사용하는 건 뭐죠? 3D 프린터입니다. 3D 프린터이기 때문에 예, 입체적으로 돌려봐야 돼요. 내가 위에서 봤다고 해서 다 답이 제대로 보이는 건 아니고요. 그 다음 밑에서도 보고 옆에서도 보고 예, 꼭 확인을 하셔야 됩니다. 자, 지금 이제 보시면 보통 이제 신도리코에서는 모델 뷰라고 되어 있고요. 또 요즘에 큐라 신버전 같은 경우에 솔리드 뷰라고도 합니다. 자, 얘를 첫 화면에서 이렇게 보여준다는 것은 출력이 된다일까요? 아니면은 출력이 됩니다라고 알려주는 걸까요? 자, 지금 보여주는 화면은 네가 불러들인 사용자가 불러들인 화면에 모델링이 이런 겁니다 라고 알려줄 뿐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 더 있죠. 출력할 수 있는 사이즈가 벗어났는지 아니면 그 안에 있는지만 알려줍니다. 자, 지금 노란색입니다. 제가 임의로 얘를 바꿔서 마우스의 왼쪽 버튼 클릭한 상태에서 바깥으로 나가겠습니다. 회색이 돼버려요. 자, 왜 회색이 돼버렸죠? 예, 출력할 수 있는 조형판이죠. 예, 여기를 벗어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얘를 다시 끌어다가 안으로 들어오면 어떻게 되죠? 예, 다시 노란색이 됩니다. 즉, 출력 가능한 게 아니라 출력할 수 있는 위치나 사이즈가 어떻게 됐는지만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FDM 방식은 항상 보통 아까 혹시 보신 분도 계실 텐데요. 어떻게 되죠? FDM 방식은 항상 조형판에 위에서 볼까요? 자, 조형판의 가운데서 출력을 합니다. 가운데. 그래서 방금 불러오면 가운데예요. 그래서 어떻게 근데 내가 이렇게 마음대로 움직였습니다. 얘를 만약에 그 자꾸 막 여기서 볼까 아니면 저기서 볼까 마음대로 움직이게 되면 어떻게 되죠? 얘가 이제 전혀 다른 센터가 아니죠. 센터가 아닌 위치가 갑니다. 그래서 만약에 가운데로 옮기고 싶다면 지금 보시는 것처럼 얘를 선택한 상태에서 마우스를 자 다시 올려놓은 상태에서 올려만 놔도 내가 지금 얘한테 어떤 작업을 할 거라고 파란색으로 이렇게 경계선이 생깁니다. 그때 마우스의 오른쪽 버튼을 딸깍하고 한번 움직이는 게 아니라 한번 딸깍하고 선택하는 겁니다. 클릭을 하면 가운데로 이동이 나옵니다. 예, 가운데로 이동. 그러면 다시 조형판의 가운데로 이동할 수가 있습니다. 그럼 다른 것도 좀 알아볼까요? 다시 한번 마우스의 오른쪽 버튼 딱 하고 누르면 예, 삭제할 수도 있고요. 또는 오브젝트 복사, 예, 복사도 가능합니다. 복사를 해볼까요? 자, 내가 지금 볼까요? 자, 복사할 모델이 계속 상기하면은 예, 화면에는 예, 하나가 더 생깁니다. 즉 원래 있는 거 빼고 몇 개를 더 만들 거냐라는 거죠. 그럼 제가 생각했는데 이거 지금 필요 없어요. 필요 없으면 어떻게 될까요? 예, 오브젝트 삭제 또는 딜리트 키를 누르시고 딜리트 키를 누르시면 됩니다. 자, 그런데 지금 얘 크기를 알 수가 없어요. 이거 크기가 얼마인지. 일단 어떻게 할까요? 얘를 선택합니다. 얘를 선택한 상태에서 반지를 선택한 상태에서 화면의 오른쪽에 보면요. 자, 이렇게 쭉 내려가다 보면 뭐가 있냐면 자, 여기 지금 이동이 있고 확대 축소라고 있어요. 확대 축소. 자, 확대 축소를 한번 클릭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확대 축소를 하면 자, 이렇게 나와요. 어떻게 나오죠? 자, 지금 보면은 자, 배율이 나오고요. 그 다음에 방향이 나와요. 배율은 뭐냐면 원래 크기를 예, 1.01로 잡습니다. 그럼 내가 이걸 크기를 2배로 바꾸고 싶어요. 그러면 어떻게 할까요? 예, 여기 값을 예, 2라고 입력해 준 크기가 2배로 바뀝니다.
그리고 XY 방향, X축 방향, Y축 방향에서 미리로 표시되는 경우에는 예, 실제 크기를 말합니다. 실제 크기를. 그리고 예, 그다음 뭐가 있냐면 비율 고정이 있습니다. 비율 고정 뭐냐면 아마 큐라나 이런 데서 영어로 아마 번역이 안 돼 있는 경우에는 유니폼 스케일이라고 나와 있는데요. 예, 내가 X, Y, Z 이제 세 방향 중에 하나만 뭐 X라든지 Y라든지 Z라든지 어느 한 방향의 값을 바꿨을 때 예, 같이 나머지 값도 같이 바뀝니다. 그런데 이 비율 고정을 만약에 체크를 풀어버리면 예, 내가 입력하는 그 방향이죠. 그 방향에 대해서만 크기가 바뀌고요. 지금처럼 비율 고정을 해놨을 때는 예, 제가 어느 방향을 하더라도 예, 같이 나머지 방향을 같이 값을 바꿔줍니다. 그러면 하나 더 있습니다. 자, 또 여기 보면 예, 최대 크기가 있습니다. 최대 크기 하면은 예, 얘가 뽑을 수 있는 출력할 수 있는 최대 사이즈가 되고요. 그 다음에 초기화 네, 참으로 돌리면 되겠죠. 참으로 돌리면 예, 얘가 이제 화면이 돌아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어떻게 하고 근데 얘를 사실은 지금 얘는 누워서 뽑는 게 맞아요. 누워서 뽑는 게 맞는데 만약에 얘를 세워서 뽑고 싶어요. 그럼 어떻게 할까요? 예, 아까 봤던 무브죠. 확대 축소죠. 확대 축소 밑에 보면 예, 회전이라고 있어요. 회전. 회전을 클릭하면 어떻게 되죠? 예, X축으로, Y축으로, Z축으로 회전을 시킬 수 있습니다. 90도씩 돌릴 때는 여기 값을 입력하면 되고요. 나머지는 예, 이렇게 봤을 때 내가 값을 입력하고 적용을 누르시면 됩니다. 누르시면 되고요. 자, 그럼 X, Y, Z축은 어떻게 할 수 있냐는 거죠. 자, 지금 딱 화면에 봤을 때 화면 왼쪽 하단에 보시면 여기 보시면 자, 보이시나요? 예, 바로 X, Y, Z가 이렇게 나옵니다. 지금 보이시나요? X, Y, Z. 예, 이거 갖고 확인하시면 돼요. 아니면 더 쉬운 방법이 있습니다. 더 쉬운 방법이 뭐냐면 예, 딱 마주 봤을 때 지금 이제 얘를 마주 봤을 때 이렇게 삼각형 표시된 게 있어요. 즉 기계랑 나랑 마주 보고 있습니다. 마주 보고 있을 때 가로줄이 X가 되고 세로줄이 Y가 되고요. 나머지 위로 올라가는 건 Z가 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자, 일단 기본 설정으로 한번 출력을 해 보겠습니다. 자, 어떻게 하느냐? 자, 화면 왼쪽에 있는 세팅을 클릭하시고요. 세팅에 보면 간편 모드라고 나와요. 일단 항상 3D 프린터를 처음 할 때는 항상 간편 모드부터 합니다. 근데 해보면 간편 모드로 거의 뽑아요. 사실은 고급 모드를 하더라도 10가지 정도만 10가지 설정에 대해서 기억을 하고 실제로 설정을 바꾸는 거는 하나에서 2가지밖에 없습니다. 하나에 2가지밖에 없고 나머지는 다 고정을 해서 쓰기 때문에 크게 걱정 안 하셔도 되고요. 대신에 좀 더 디테일하게 뽑고 싶을 때만 좀 더 수정이 값을 수정을 한다고 보시면 돼요. 그럼 일단은 예, 모르니까 기본 속도 출력을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예, 카트리지는 뭐 하나밖에 없으니까 한 거고 생성 위치. 서포터는 예, 뭐 모든 곳이라고 하겠습니다. 일단은. 그리고 서포터 거주는 지그재그. 뭐 배드 고정은 예, 카트리지로 돼 있죠. 다 이렇게 해놓고 예, 확인 누르시면 돼요. 확인 누르시면 변화가 없습니다. 예, 뭔가 설정까지 했는데 변화가 없어요. 그래서 뭐 사실은 3D 프린터로 출력할 때 가장 먼저 보셔야 될 곳이 어디냐면 처음에 이렇게 모델 뷰 또는 솔리드 뷰라고 하는데 모델을 불러와서 일단은 위치와 출력 가능한 사이즈 크기인지 확인하시고요. 사실은 오른쪽에 가면 오른쪽 예, 세로줄에 보면 레이어 뷰라고 나와요. 자, 이 레이어 뷰를 한번 클릭해 보겠습니다. 자, 이제 어떻게 됐나요? 분명히 나는 노란색이었는데 노란색과 상관없던, 즉 쉽게 말하면 3D 모델과 상관없는 부분이 생겼습니다. 뭐죠? 바닥에 있는 라프트 또는 레프트라고 하죠. 이 레프트가 뭘까요? 바닥에 이 파란색일까요? 파란색으로 표시된 건데, 자, 얘가 뭐냐면 출력하는 동안에 떨어지지 말라고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좀 기초공사를 한번 하고서 그 위에다 붙인다고 보시면 돼요. 자, 이렇게 했을 때, 자, 지금 보시면 화면 오른쪽 아래죠. 오른쪽 아래 보면 슬라이드 바가 있어요. 슬라이드 바를 이렇게 움직이면 예, 채우기를 어떻게 하고 한 층 쌓이는 걸 보여줍니다. 근데 지금 얘는 단순하니까 상관없어요. 만약에 내가 좀 더 복잡한 캐릭터를 할 때는 굉장히 많이 방향을 바꿔가면서 확인을 하셔야 됩니다. 나중에 한 번 더 하겠지만 이렇게 하지 않으면
분명히 모델 뷰에는 있었습니다만 3D 프린터가 출력할 수 없는 면적이 되겠죠. 0.3mm 이하의 면적이 있는 경우에는 그 부분을 출력을 하지 않고 뽑기 때문에 꼭 확인을 하셔야 됩니다. 그러면 잠깐 요 화면에서 몇 가지 좀 이야기를 할게요. 지금 보시면 화면을 조금 제가 위에서 보는 화면으로 바꾸겠습니다. 자, 화면에서 보면 자, 레이어를 움직이다 보면요. 위아래로 이렇게 하다 보면 자, 갑자기 노란색과 연두색이 나오는 게 있어요. 이게 사실 연두색은 채우기예요. 채우기고요. 그 다음에 뭐죠? 예, 노란색은 예, 외벽 두께라고 합니다. 외벽. 예, 나중에 뭐 아우터 쉘이라고도 하고요. 물론 좀 더 고급 과정이라고 해야 될까요? 고급 설정을 세세하게 할 수 있는 것 보면 사실은 요 빨간색을 아우터 쉘이라고 하고 안쪽을 이너 쉘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또 뭐 있죠? 예, 필 또는 인필이라고 하는 요 초록색입니다. 초록색. 그리고 쭉 올라가면 마지막에 나오는 게 예, 이게 자주색이라고 할까요? 예. 이 색깔을 뭐냐면 탑 바텀이라고 합니다. 윗면과 아랫면은 꽉 채워요. 눈에 보이는 부분이기 때문에 꽉 채우는데 이 부분을 제외한 요 속이죠. 윗 아랫면 제외한 속을 예, 인필 또는 필로 채우는 값을 얼마나 설정하는가에 따라서 값이 달라지는데 실제로 지금 그 기본 모드에서는 간편 모드에서는 15%밖에 안 됩니다. 그래서 아주 조금밖에 안 차옵니다. 그런데 만약에 내가 어떤 이 반지를 만들어서 실험을 하겠다 이러면 사실은 간편 모드가 아니라 고급 모드에서 뭐 채우기 값을 100% 정도 값을 줘야지만 원하는 뭐 어떤 데이터를 얻을 수가 있겠죠. 어쨌든 이렇게 해서 일단은 확인했습니다. 근데 잘 보시면 자, 여기 보실까요? 예, 카트리지 1번이고 뭐 시간은 12분 걸리고요. 그 다음에 뭐 재료는 0.44m, 그 다음에 무게는 한 1.3g 정도 들어간다고 항상 알려줍니다. 여기를 항상 확인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아, 내가 지금 출력하는 게 어느 정도 시간이 걸리는구나 라고 확인을 하는 겁니다. 자, 이렇게 준비 다 됐습니다. 그럼 이번에 어떻게 할까요? 데이터는 만들어졌죠. 그 다음에 이제 내가 USB나 아니면 이제 신도리콘 USB를 사용합니다. 아니면 SD 카드가 있다면 예, 저장을 해야겠죠. 큐라나 이런 데서는 사실은 G코드를 자동으로 만들고 이제 이전 버전에서는 했었는데 지금 최근에 한 3버전, 4버전, 3.0대랑 4.0대 버전에서는 슬라이스나 프리뷰도 내가 이제 신도처럼 내가 다 해줘야 돼요. 그래서 지금 파일에 보시면 쭉 내려가면 G코드 저장하기라고 있습니다. G코드 저장하기. 예, 이 G코드 저장하기를 클릭하셔서 내가 지금 사용하려고 하는 이동식 디스크죠. USB 메모리에다가 저장을 해주시면 되는데, 자, 저장할 때도 주의하셔야 될 게, 신도리코는 한글도 되고, 영어도 되고, 숫자도 다 돼요. 근데 신도리코처럼 이렇게 우리 스마트폰 이렇게 화면처럼 되어 있으면 괜찮은데, 그렇지 않고 그냥 그림이 아니라 글자만 나오는 이제 캐릭터 LCD라고 하죠. 이런 경우에는 대부분 다 영어랑 숫자만 됩니다. 그리고 영어랑 숫자가 이제 최대한 10글자가 안 남는 게 좋은 것 같아요. 만약에 학교라고 한다면 학번이죠. 학번과 오늘 날짜, 학번 다시 오늘 날짜 이런 식으로 관리를 하게 하면 이제 이 출력물이 만약에 출력이 잘 되면 상관없습니다. 근데 출력이 실패했을 때 이게 어떤 학생이 뽑았던 거구나. 왜 실패했는지 설명해 줄 수 있겠죠. 아무도 만약에 뭐 성공했으면 애들이 좋아서 가져가겠지만 실패했다면 부끄러워서 안 가져가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걸 확인하고서 네가 뽑으려고 했던 것들 중에서 어떤 부분이 얘가 떨어진 것 같아, 뭐 잘못된 것 같아, 데이터가 잘못된 것 같아 라고 피드백을 줄 수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을 확인하기 위해서는 이제 관리적인 측면에서 학번 다시 날짜 이런 식으로, 왜냐면 날짜가 먼저 오는 경우도 있었는데 날짜 보면 너무 많은 학생들이 많아요. 기계가 많아서. 그래서 학번 다시 날짜로 이렇게 관리하는 경우가 굉장히 좀 편했던 것 같습니다. 자, 어쨌든 이렇게 해서 저장하기를 해서 G코드를 저장해서 신도리코 기기에서 USB를 꽂게 되면 자동으로 인식을 하고요. 인식을 하고 나서 어떻게 되죠? 파일을 선택하면 되는데, 어쨌든 신도리코는 내가 프리뷰 기능이 있습니다. 내가 모델을 어떤 파일을 선택하면 그 모양이 어떻다라고 화면에 보여주기 때문에 뭐 동일한 이름으로 된 부품, 여러 가지 부품을 뽑을 때는 어떻게 보면 이제 좀 신도리코가 편해요. 이게 이제 그쪽 기기가 프리뷰 기능이 좀 잘 되어 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 비슷한 이름의 뭐 번호가 1, 2, 3, 4 바뀐다든지 파일 이름이 너무 길어진다면 달라지겠죠. 어쨌든 자, 이렇게 해서
출력을 한번 걸어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어쨌든 오늘은 간편 기능이고 다음 시간에도 또 간편 기능을 가지고 좀 더 연습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어쨌든 자 이렇게 해서 저장을 하시면 되고요. 자 어떻습니까? 자, 프린트는 점점 쉬워졌습니다. 제가 처음 썼을 때는 뭐 설정도 해야 되고 레벨링도 맞춰야 되고 했는데 지금은 사용자가 어느 정도 주의만 기울이게 되면 누구나 쉽게 쓸 수 있을 정도로 굉장히 간편해졌습니다. 자, 어쨌든 이렇게 해서 출력을 해보는데 뭐 이제 개인적인 경험으로는 신도리코라면 웬만하면 걱정 안 해요. 이제 뽑으면 웬만큼 나오기 때문에. 그런데 만약 신도가 아니고 큐라나 뭐 이런 제품 슬라이스를 쓰는 경우에 특히 조립형 같은 경우에는 사용자가 어떤 레벨이라든지 어떤 설정이 잘 못 맞춘 경우에 아니면 설정이 제대로 안 되어 있는 경우에는 생각지 않은 결과물들을 얻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자, 오늘 이런 이제 첫 번째 시간으로서 기본 설정 간편 모드죠. 간편 모드에 대해서 했는데요. 다시 한번 설정 확인하시고 출력하는 거. 그 다음에 이제 3D웍스 데스크탑에서는 모델 뷰라고 하죠. 모델 뷰. 딴 데서는 이제 솔리드 뷰라고 하는데 모델 뷰는 출력을 가능한 걸 알려주는 게 아니라 지금 네가 불러드린 게 이런 모양이야. 그 다음에 출력할 수 있는 이 프린터에 출력할 수 있는 사이즈를 벗어났어 안 벗어났어 이 정도만 알려주고 레이어 뷰에서 사실은 출력했을 때 이렇게 나올 거야 라고 해서 슬라이드 바를 이렇게 움직일 수 있습니다. 이 움직이는 걸 굉장히 귀찮아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정말 내가 프린팅에 좀 고수가 되려고 한다면 잘하는 사람이 되려고 한다면 이 레이어 뷰에서 오르락 내리락 이제 적층되는 단계를 보면서 또 돌려봐야 됩니다. 이 돌려보면서 어떻게 내게 출력이 되는 부분이 있는지 안 되는 부분이 있는지 꼭 확인하는 게 중요합니다. 자, 어쨌든 오늘 수고하셨고요. 자, 다음 시간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